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3년 6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올해 훈련에서는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포, F-35A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헬기 등 한국의 군 전력이 총출동하여 엄청난 화력을 과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연신 환호성을 지르던 의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입니다. 한미연합훈련까지 직접 찾아온 폴란드 국방장관은 오른쪽 귀에 통역기를 착용한 채 훈련 장면에 집중했고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는데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특히 100호 장갑차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방사청장에게 직접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K808 100호 장갑차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폴란드가 관심을 보이는 국산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K808은 육군의 발로 불리는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특히 오토매틱 차량과 비슷한 변속기를 가지고 있어서 운전 난이도가 쉽지만 최고 시속 100km 이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실내에는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으며 양압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화생방 상황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K808 100호의 사용자 편의성에 상당한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폴란드에 수출될 다음 품목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사실 폴란드에서 수입한 한국산 무기들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입할 무기들을 보면 이 정도 열의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 장관이 이번 훈련을 위해 방한했다는 것은 추가 도입을 노리는 한국산 무기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무지성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산 무기를 계속 도입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검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2023년은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한국에는 이렇다 할 공장도 기반 시설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콧대 높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보낼 FA50 GF 출고식에 맞추어 폴란드 현지 매체 비르투알나 폴스카가 한국 방산의 급성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먼저 한국이 어떻게 무기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자문하면서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제3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비르투알나 폴스카는 우선 한국 방산이 라이선스 생산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발달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M16 돌격소총과 유탄 발사기, 박격포 등을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자주방산에 씨앗을 퍼뜨렸고 이후 MD-500 헬기와 F-5 항공기를 인수하고 면허 생산하면서 항공기술 분야의 역량을 급속도로 키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가 매우 중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975년 방위세 도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방위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국방비가 국내로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했다는 것인데요. 외국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F-16 전투기를 도입해 KF-16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군이 지출한 국방비가 우리 경제권으로 다시 들어오고 면허 생산으로 확충된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 방산은 성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매체는 이러한 활동 결과 한국은 자체 T-50 고등훈련기와 FA-50 전투기를 제작하는 동시에 미래 5세대 항공기에 포함될 수 있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군 무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최초 독일 기술로 건조된 209급과 214급 잠수함에 이어 KSS-3 잠수함을 자체 건조했다고 나열했습니다. 이처럼 K방산에 대한 폴란드의 평가는 호의적입니다. 폴란드 매체 비르투알나 폴스카는 끝으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폴란드보다 1인당 GDP에서 앞서 나간 한국이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2023년에는 1인당 GDP에서 영국을 앞설 것이다. 또한 세계 무기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영국을 추월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줬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폴란드로 향하는 K2 전차 긴급 소요분 수량을 모두 출고했습니다.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기존 납기인 오는 9월보다 약 2달이나 빨리 K2 전차 6대를 폴란드에 보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K2 전차는 지난해 8월 체결한 긴급 소요분 중 올해 마지막 물량입니다.
지난해 8월 사상 처음으로 K2 전차 완성품 수출이 확정된 이래 현대로템은 4개월 만에 초도 출고분 10대를 폴란드에 인도 완료하고 이후 지난 3월 본 계획보다 무려 3개월 앞당겨 K2 전차를 조기 납품했는데요.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통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K2 전차가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또한 K2 전차의 이른 출고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정부와 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 군은 유기적인 업무 대응으로 K2 전차 수출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크게 단축시켰고 K2 전차에 대한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생산과 출고 등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기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겁니다. 이에 화답해 폴란드 역시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한국에게 제때 무기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최대 20조 원대로 추산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최근까지 전차 수출 대금으로만 약 6천억 원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폴란드 방산 잭팟이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방산 무기 수출 덕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은 폴란드와 무역에서 27억 1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방산 투자 금액이 너무 거대해지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대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습니다. 현재 2차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조 원 이상을 대출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수출 금융 한도를 넘는 액수라서 한국의 고심이 깊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정부는 계약액 약 17조 원의 70%에 달하는 12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한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은 우리 국방장관 등을 만나 계약 조건으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더구나 해외 군사 전문지와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돈을 빌려 무기를 살 것이라며 한국의 금융 지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 등 연간 수출 금융 지원 한도는 100억 달러, 13조 원에 못 미칩니다. 폴란드와 협의 중인 추가 금융 지원 액수는 연간 한도를 60%나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만 정부 재원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자 깜짝 놀란 폴란드는 직접 재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나서 오해라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재무장관은 폴란드가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약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폴란드 라디오 매체의 보도에 대해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는 마리우시 부아스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3일간 방한한 이후 언론에 혼선이 빚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폴란드는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서명된 계약에 대해 이행 중으로 계약 내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비 지출은 국방 개선을 위한 군사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군대 확장,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폴란드 군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자금 조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추가 신용대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한 한국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보도와 폴란드의 부인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돈 문제로 한국에 갑질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